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오늘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2024년 연례 주주총회가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됩니다. 동부 표준시로는 오후 4시 30분이라 정규장 마감 이후에 총회가 열리는 것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오전 5시 반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는 항상 많은 관심을 끌었던 행사입니다. 신규 차량 모델 출시, 자율주행과 관련한 업데이트 등 테슬라의 핵심적인 사업적 안건이 새로 공개되는 자리로 역할한 적도 많고, 또 일론 머스크라는 CEO 자체가 워낙 스타성 있는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이번 2024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 평소보다도 유독 더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의 보상안 재승인 건 외에도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하는 건이나 기타 다른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투표도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 차례 자세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간략히 지금까지 보상안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먼저 현재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보상안, 과거 2018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맺었던 계약이었습니다. 머스크가 CEO로서 테슬라를 잘 이끌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면 그 성과에 따라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는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CEO 보상안이었는데요. 당시에도 화제몰이를 하며 논란도 참 많았지만 테슬라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 덕에 승인되었던 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상이 걸려있으면 그만큼 근로 의욕도 샘솟기 마련이죠. 머스크는 이 보상 패키지 계약을 맺은 이후 테슬라 주가 부양에 전력을 다했고, 그 결과 테슬라의 주가는 10배 넘게 뛰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크게 성장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머스크도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으니 모두가 윈윈인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세상살이가 늘 그렇듯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머스크의 스톡옵션 보상안을 두고 이를 문제 삼은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2022년 11월 당시 테슬라 주식을 9주 보유하고 있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보상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30일 델라웨어주 법원은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머스크가 받은 보상 패키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머스크는 재판 당시 아직 보상 패키지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하루아침에 560억 달러 수준의 잠재적 자산이 공중분해된 것이죠. 머스크는 당연히 재판 결과에 항소했어요. 그리고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머스크는 앞선 판결을 뒤집을 하나의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번 연례 주주총회에서의 보상안 재승인입니다. 쉽게 말해 보상안을 다시 한번 승인받아 그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여기서 머스크가 주주들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항소심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근거로 작용할 겁니다. 민간 기업의 주주들이 동의한 일을 왜 법원이 뒤집으려 하냐면서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이 보상안 재승인과 관련한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보상안 재승인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한 이들은 누가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다가오는 6월 29일 토요일 머니네버슬립이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와 핵심 ETF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까지 주린이 분들을 위한 알찬 원데이 클래스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이자 테슬라 추정 평단가 18.8달러의 사나이 론 바론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론 바론은 지난 6월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보상안의 승인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는 머스크에게 주어진 보상 패키지가 성과 기반의 보상이었고, 머스크가 매우 공격적인 성과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주어진 정당한 대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8년 당시 실시된 주주 투표에서도 무려 73%의 찬성표를 받아 승인된 것이었다 설명했죠. 당시 이사회도 주주들도 모두 지지했던 이 보상안에 대해 이를 무효화하려는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다소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전체 주식의 43%가량은 개인 투자자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다면 충분히 투표 결과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셈인데요. 또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투표 참여가 더욱 절실한 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보상안과 관련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의 90%는 두 가지 결의안 모두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대중의 지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모든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이 투표에 나선다고 하면 이론상 최대 약 36%의 지지를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에 비해 아무래도 투표율 자체가 낮다는 점입니다. 투표 처리 회사 브로드리지에 따르면 2023년 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80% 수준이었던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행사한 의결권은 전체 주식의 약 3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자체가 업무인 기관과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가 시간을 내어 따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차이가 맞는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황이 이러한지라 머스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투표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X 상단 고정글로 두고 옵티머스 봇과 함께 투표 방법 알아보기라는 프로모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 중 15명을 추첨해 테슬라 공장 견학을 시켜주는 이벤트까지 열었어요. 그것도 일론 머스크 본인과 테슬라의 디자이너 프란츠 본 홀차우젠과 함께하는 견학 이벤트를 말이에요.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지는 생산 라인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니 누가 당첨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반대로 머스크의 보상안을 두고 재승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주주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관 투자자 중 7번째로 지분이 높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전 세계에 상장된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가 거대한 곳입니다. 그만큼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보상 패키지가 승인된 2018년 이후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창출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총 보상금의 규모와 성과 트리거, 지분율 희석, 핵심 인물에 대한 위험 완화 부족 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펀드는 2018년 당시에도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던진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도한 CEO 급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기관이에요. 이외에도 뉴욕시의 여러 공무원 연금 펀드, SOC 투자그룹, 아말가메이티드 뱅크, 유나이티드 처치 펀드 등 다양한 기관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 곳의 자문 기업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ISS와 글래스 루이스였어요. 이들은 직접 테슬라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아니고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주주들에게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투표할지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실제로 많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들의 자문에 따라 투표에 임합니다. 즉 이들의 권고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러셀 3000 기업들 중 CEO의 보상 패키지를 두고 표결이 이루어진 경우에서 두 기관 모두가 반대한 보상안은 33%가 부결되었어요. 반면 이 두 기관이 모두 찬성한 보상안은 99%가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글래스 루이스는 과도한 스톡옵션이 기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머스크는 회사와 무관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인물이라며 X를 인수하면서 이는 더욱 확대됐다고 비판했어요. 쉽게 말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성실한 CEO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번 보상안을 두고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주주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3대 자산운용사의 표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 기관이 차지하는 테슬라 지분은 합하여 16.74% 수준인데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들 중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2018년 당시 머스크의 보상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상안이 승인되거나 부결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각각의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보상안이 승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보상안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즉시 머스크에게 스톡옵션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크의 보상안은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이미 취소가 된 상태이고요. 이번 주주총회에서의 투표는 이 재판 결과에 항소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 진행되는 안건입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재승인은 비구속적 투표입니다. 즉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보상안이 재승인될 경우 이것이 항소심에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의 주인인 주주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번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보상안의 재승인을 얻어내고 이것이 법정 다툼의 승리로까지 이어진다면 머스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56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더해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머스크에게 있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점은 아마 테슬라 지분 확보의 측면일 겁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머스크가 보상 패키지를 통해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그는 25%에 가까운 지분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머스크가 경영권 확립을 위해 현재 가장 바라고 있는 일이죠. 다음으로 보상안이 부결되는 경우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재승인 시도가 실패하면 다소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것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번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는 아무래도 주가 하락입니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소폭 하락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라는 스타 CEO가 지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도 하고 CEO의 근로 의욕은 기업의 성패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글래스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머스크에게 막대한 스톡옵션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기존 주주 가치가 지켜진다는 장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머스크라는 개인이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 누리는 인기를 생각하면 그의 패소가 테슬라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모든 투표는 그 결과를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머스크 개인에게나 테슬라 주주들에게나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2024년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인데요. 일련의 모든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